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진행을 맡은 신수연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인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을 위해 개최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뉴스를 콘텐츠로 영상을 제작한 색종이 팀입니다. 팀명은 피부색처럼 다양한 색이 있는 색종이가 묶음으로 파는 것을 보고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 같은 인간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팀명인 만큼 영상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색종이 뉴스의 앵커 손병우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삶과 그들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주민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민과 자주 접하는 하양 시민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 이주민들을 많이 보는데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이슬람 사원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이주민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끼리 서로 문화를 공유하면서 지내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다만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시민을 상대로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혹시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알아요. 그럼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느낌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뿐이고 다른 생각은 딱히 들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주변에 차이나타운이나 이슬람 사원 같은 이주민을 위한 공간이 들어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주민이 싫은 건 아닌데 제가 사는 주변에 그런 게 생기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을 위해 공간이 따로 생기고 그 공간이 점차 확대되면 이주민들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거주하셨고 혹시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 약 5년 되었고요. 그리고 학교 때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는 혹시 이주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유학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으로 이주 후 가장 힘들었던 점에는 어떤 점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에 존댓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한국인들, 특히 어른들이 동남아 쪽이랑 다른 지역보다 차별제도가 많다고 느끼고 한 번은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표정과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를 타면 택시비 사기를 또 많이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렇다면은 거주 중인 한국의 사람들에게 이주민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저는 비다문화인 다문화인으로 나누지 말고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하고 같은 대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차이 및 개선 방안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색종이팀이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보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팀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령대별 다문화 수용성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0명입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분들의 연령은 10대 1명, 20대 13명, 30대 0명, 40대 5명, 50대 8명, 60대 이상이 3명으로 20대가 전체 참여 인원의 43.3%,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응답한 상대는 여성이 전체 30명 중 19명, 63.3%를 차지했고 남성은 11명, 36.7%를 차지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문화를 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주 적다가 12명, 적다 7명, 보통 8명, 많다 2명, 아주 많다 1명으로 참여 인원의 63.3%가 다문화를 접하는 정도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문화 사회다를 선택한 인원은 25명, 83.3%이고 다문화 사회가 아니다를 선택한 인원은 5명, 16.7%입니다. 이들 중 다문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13명, 이주 노동자가 4명, 외국인 유학생 및 거주자가 4명, 다양한 국제교류가 5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설문자들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갈등이 4명, 소통의 어려움이 1명, 단일 민족이라는 우리 사회의 정체성, 전통성 2명, 종교 갈등 0명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여 인원은 2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40%가 보통, 그리고 나머지 40% 인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경제 활성화라는 선택지가 26.7%,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이 마찬가지로 26.7%, 문화 다양성이 43.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일자리 경쟁이 심한 선택지가 43.3%, 문화 갈등 발생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인의 동네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주 적다 20%, 적다 20%, 보통이다 23.3%, 많다 6.7%, 아주 많다 30%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은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가 17명, 아니다가 13명으로 합법적 한국 이주민이 한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설문자가 56.7%로 더 많았습니다. 질문에서 그렇다를 선택한 설문자들의 이유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 질문에서 아니다를 선택한 설문자들의 이유입니다. 이들은 세금 문제, 혜택, 권리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할 때 자국민을 우선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가 18명, 아니다가 12명으로 그렇다라는 선택지가 60%로 더 많았습니다. 위 질문에서 그렇다를 선택한 설문자들의 이유입니다. 이들은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 질문에서 아니다를 선택한 설문자들의 이유입니다. 이들은 인류는 평등하니까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주는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주는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선택지가 28명, 이주는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선택지가 2명입니다. 이 질문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고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이주는 자기 생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의사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 질문에서 이주는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고른 설문자들의 이유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해야 하게 될 경우도 있다. 사회 구조에 의하여 빈부격차가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 이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대한민국의 공용어에 영어가 추가가 된다면 찬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찬성한다가
18명, 반대한다가 12명으로 찬성한다가 60%로 더 많았습니다. 위 질문에서 공용어 찬성한다를 고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영어와 한국어는 공통 어근이 없어 학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용어로 채택하여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아시아권을 비롯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언어로 인해 소통의 장벽을 느낄 일이 없도록 감소되고 외국인이 국내로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공용어 반대한다를 고르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월등히 많고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고 우선 공용어로 채택할 시에 발생되는 교육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예상된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 연령대가 대체로 다문화 사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50대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즉 자국민 관련 질문에서는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반응이 반,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반응이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으며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서는 20대, 50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가 꺼리거나 부피하는 경향은 전혀 없었으며 연령을 나눌 필요 없이 모두가 글로벌 사회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를 완전히 수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20대, 50대 연령층에서 다문화 가정과 자국민과의 혜택 차이에 대한 점을 의식하는 것을 보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나 법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성폭력 교육이 이뤄지듯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주고 어떤 행동과 말이 차별인지 알려주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인식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주민들에게도 한국의 문화와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교육 또한 같이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차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일반 시민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상담 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화,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시설 지원, 법률 상담 및 구제 지원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노동 현장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정부 기관은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이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 및 그들의 역량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문화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컨설팅, 법률 상담 등의 지원과 더불어 직업 기술 향상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직업 훈련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친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 융합 활동들이 각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어떤 곳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더 키운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자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공모전 혹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먼 것 같은 다문화 사회가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선입견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형만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발음이 어눌하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다문화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모이고 모여 사회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마인드로 한 명씩 바꿔간다면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의 선도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